자, 다시 2019학년도 수능 34번. 이게 그 위에다 써봐. 그때 수능에서 오답률 1위 했었어. 그때 내가 뭐 공동 1위 했었다고 했는데, 보통 34번이 오답률 1위에 많이 올라가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시간 2분 20초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자, 시간 됐어. 그래서 아직 답 안 나온 사람은 틀린 거 취급하시고,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능 시험이라는 거 어디까지나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딱 제한 시간 내에 풀어내주게 하지. 정답은 2번이었어. 자, 2번을 그 뒷페이지 우리 필기하는 그 의역이라고 써있는 그 페이지에다가 그 빈칸이 3번 문장에 빈칸이 뚫려져 있지. 거기다가 검은 색깔 볼펜으로 선택지 2번 정답을 한번 써놔봐. 자, 다 같이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 한번 읽어보자. 시작. The human species is unique in its ability to expand its functionality by inventing new control tools. functionality 그러면 기능성 이런 뜻이야. 기능성. 그 다음 expand 그러면은 확장하다. 그 다음 control tools에도 밑줄 치고, 일단 단어 설명부터 쭉 해줄게. 문화적 도구라는 뜻이야. tool 그러면 도구지. 그 다음 human species 하면 뭐 이걸 굳이 뭐 인간의 종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인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따라해봐. human species, human beings. 그냥 뭐 human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people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다 같은 말이야.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 해석해봐. 시작. 인간은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맞아? 특이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인이하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어떤 면에 있어서? 해석 시작.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 뭐라고?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려봐. 내가 아까 계속 강조했어. 첫 번째 문장 대충 읽어야 돼, 캣 꼼꼼 읽어야 돼. 캣 꼼꼼 읽는 데는 뭐 어떻게 읽는 거야? 계속 생각해야 돼. 이 말을 왜 했지, 글자가? 따라해봐. 이 말을 왜 했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봐. 시작. 인간은 독특하고 특이하다. 어떤 면에 있어서?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다. 뭘 확장시켜? Its functionality 한 거야. 그것의 기능성. 기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다. by ing 하면 by 뒤에는 보통 흔히 뭐가 등장한다? 따라해봐. 수단, 방법. 수단, 방법. 그럼 해석해봐. 모함에 의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능력. 이해됐지?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건 뭐 덕택에 확장할 수 있는 거야? by 이하 때문에. 맞아? by 이하라는 수단과 방법 때문에. 맞아? 이거 덕분에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해석해야지. 뭐 덕분에?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에 의해서. 자, 이제 해석 정리해봐. 그리고 네가 아까 방금 전에 정리했던 너의 해석, 의역과 비교 대조해가면서 수업 들어. 그래야 진짜 선생님 수업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어. 너 뭐라고 해석했어? 아까 봐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봐. 여기 봐봐. 인간은 독특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그 독특하다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떤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의역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탁월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죠. 근데 뭐 독특하다 해도 뭐 하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선생님이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가세요. 뭐라고? 내가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가라고 했지. 아, 선생님은 저렇게 해석하시는구나. 그리고 연락 필기해 놨다가 집에서 그대로 해야지. 다시 한번. 뭐라고? 인간은 아주 탁월해. 아주 독특해.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인간이 아주 이것들 아주 그냥 물건이야. 맞아? 어떤 능력? 자신의 기능성.
기능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진짜 아주 탁월해. 맞아? 뭐 함에 의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기능성을 확장시킵니까?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인벤팅, 발명함에 의해서. 정리해봅시다. 여기 봐봐. 진짜 뭐라고 그랬지? 자신의 기능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확장해. 생각해봐. 모함에 의해서 기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그러지? 새로운 뭐라고? 문화적 도구에서 문화 도구죠. 이게 하나의 뭐야? 수단이지. 방법이지. 맞아? 다시 정리해봐. 첫 번째 문장을 대충 읽으라고, 특히 이런 킬러 문항이나 고난도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을 정말 꼼꼼히 읽으라고. 정말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따라해봐. 천천히 읽는 것이 오히려 빨리 읽는 것이다. 급할수록 더디 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읽어. 마음 급하다고 빨리빨리 읽는다고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빨리빨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생각해. 뭐라고 그랬니? 인간은 뭐야? 그것의 기능성이 무슨 뜻이야? 네가 차를 한 대 샀어. 어? 근데 걔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차야. 그러면 또 다른 차는 3억짜리 차가 있어. 그럼 3천만 원짜리 차는 3천만 원짜리의 그만큼의 엔진을 갖고 있겠고, 맞아? 네. 어떤 성능을 발휘할 거 아니야. 네. 기능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반해서 3억짜리 차는 더 엄청난 파워와 마력을 갖고 있는, 맞아? 힘을 갖고 있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겠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탁월할 거 아니야. 기능성이. 알겠어, 내 말? 선생님 말 따라해봐. 독해하다가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더 이상 읽어보지 말고, 다른 내용을 읽어보지 말고,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해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기능성이 뭐야? 기능성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연습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독해 1등급의 비법이라고. 지금 해봐. 기능성이 뭔지 알겠지? 자, 기능성을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장. 축소야, 확장이야. 자,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종 도움되는 게 뭐냐? 선생님 말 따라해봐. 반대의 개념을 떠올려보자. 역발상을 해보자. 확장의 반대말이 뭐야? 축소지. 다시 한번. 인간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확장하는 능력, 아니면 자기의 기능성을 축소하는 능력. 근데 말이 쉽지. 예를 들어, 야, 네가 이런 거 아니냐? 3천만 원짜리 차가 3억 차에 갑자기 효능을, 어떤 기능성을 갑자기 기능성으로 확장시킨다고?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미쳤다고, 아니 3천만 원짜리 차인데 3억과 같은 기능성과 그런 파워를 내는 차, 그렇게 럭셔리한 부가 기능을 갖고 있는 차를 사지, 누가 미쳤다고 3억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그게 어려운 일이겠지. 지의 기능성은 3천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돼. 이걸 3억의 효과를 내는 게 쉽겠냐고. 근데 인간은 해, 그걸. 뭐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적 도구.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사실은 꼭 그렇진 않은데. 사실 너네 뭐 양아치 차라고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차. 그래서 엔진이 뭐라 할까, 1100cc, 1200cc 뭐 이거밖에 안 돼. 이걸 막 어디 가서 불법 그렇게 튜닝 해가지고 막 그 동네 지나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진짜 시끄러운 차. 그래서 마력이나 파워는 조금 향상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3억 차에 탑재된 그 엔진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힘 자체가. 별거 아니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짜리 차는 그 엔진을 튜닝을 함으로 해서 3천이 아니라 5천, 6천, 7천 정도 되는 차에 그런 엔진의 마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 즉 기능성을 축소한 거 확장한 거야? 확장했겠지. 뭐에 의해서? 튜닝이라는 기술. 어떤 문화적 툴에 의해서, 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 한 번 더. 인간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종입니까? 이제 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알겠지? 지구상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종이 있나요, 혹시? 동물이 있나요?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능력이죠. 맞아? 어떤 의미에서 unique ability고, 혹은 인간 자체가 굉장히 the most unique species. 맞아?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종이야? 타고난 종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딱 능력치만큼만 발휘하는 거야? 능력치를 확장시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네 평상시에 독해 수업할 때 너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선생님의 관점으로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볼게. 나는 니네보다 훨씬 더 첫 번째 문장을 천천히 읽는다고 그랬지. 니네가 선생님보다 오히려 빨리 읽는다고 그랬잖아. 난 그렇게 빨리 못 읽어, 나는. 그 대신 나는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다시 한번 정리해봐. 뭐라고? 뭐야? 인간은 지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 있어. 맞아? 어떤 이거 일종의 능력이지. 능력이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확장해.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맞아? 그럼 기능성이나 능력은 원래 지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지. 따라해봐. 원래의 능력. 기존의 능력.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다고, 능력치를? 새로운 어떤 문화적 토크를. 빈칸 한번 봐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풀어. 내 방식 알려줄게. 빈칸을 읽어봐봐. 시작. We can mobilize our own areas in novel ways. novel 그러면 new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해봐. mobilize. 따라 mobilize. 자, mobilize는 원래 따라해봐. 전쟁 시에 군대를 동원시키다. 군인들을 모집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동원시키다. 따라해봐. 능력을 발휘시키다. 어떤 능력을 발휘시키는 거야? 군대를 동원함으로 해서 전시체제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시키는 거지. 맞아? 근데 뭔가를 동원시키다, 혹은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을, 군인들을 끌어모으다, 이런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mobilize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 야, 전시에 군인들을 동원시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비군도 있고 뭐 민방위도 있잖아. 전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죠. 민간인이지. 그래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군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지. 그럼 그런 경우에 동원시키다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야? 생각을 해봐. 아주 특수한 경우지. 해석해봐. 시작. We can mobilize. 여기 we는 누구야? human beings지. 우리 인간은? 해석해봐. 인간은 동원시킬 수 있어요. 뭐를? Our old areas를, 우리의 오래된 영역이지. 를 in novel ways 한 뭐야? 새로운 방식, ways 한 방식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으로 동원시킬 수 있어요. 다시 밑에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뭐라고? 선생님 말 따라 한 번 읽었던 내용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그 의미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자. 맨날 하던 얘기가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야 독해 머리가 좋아져. 자, 한 번 읽었어. 그럼 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이 이게 남아있다고, 잔존해 있다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 조금 생각하고 생각 안 나면 또 읽어보고, 조금 생각하다가 또 생각 안 나면 또 읽어보고, 이러지 말라고. 그럴수록 독해 머리가 나빠져. 해봐.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빈칸이었다는 얘기가, 선생님 말 따라요. 빈칸은 아무데나 뚫지 않는다. 빈칸은 대부분 그 글의 주제이다. 왜 대부분이야? 거의 90%예요. 90%라면 거의 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가끔 나머지 10% 정도는 그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가끔 뚫리는 경우도 있어. 때문에 빈칸은 대부분 그 글의 주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걸 핵심이지. 다시 한번, 야, 이 글을 쓴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뭐야? 이유가 뭐야? 필자 의도가 뭐야? 딱 한마디 하려고. 뭐 어떤 얘기 하려고? 시작. 우리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영역들을 뭐 할 수 있다? 동원시킬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잖아.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영역을 동원시킬 수 있다. 선생님 좀, 선생님 너무 오바스럽게 좀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아니, 딸랑 첫 번째 문장 하나 읽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 딱 정리해놓고 그걸로 바로 빈칸을 읽어버린다고요? 좀 이렇게 해줬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거는 뭐에 관한 글이야? 시작. 빈칸 그대로 얘기해봐. 시작. 우리 인간은 can mobilize.
동원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뭐를 어떻게 뭐를 어떤 방식으로 동원시킬 수 있어?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시킬 수 있어. 맞아?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 동원시킬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엇박지나 외치나 같은 말이잖아. 니네는 100% 정확히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 말이 이 말이지. 이 말이 빈칸이지. 어느 정도 매치는 됩니까? 필기해보세요. 빈칸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novel ways. 다시 시작.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novel ways. 그래서 선생님 말 따라해봐. 좀 더 비중 있는 단어. 빈칸에 있는 말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으뜸으로 중요하고 즉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있을 거 아니야. 빈칸 원래 엑기스죠. 이걸 전체 엑기스지. 근데 그 엑기스 중에서도 더 엑기스가 있을 거 아니야. 뭘까요? mobilize. 두 번째. old. 세 번째. novel. 이건 new의 의미라고 그랬지. 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해봐. 이건 뭐에 관한 글이야? 동원시킬 수 있다. 동원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래된 거. 세 번째. 뭐에 관한 내용이야? new지. 조합해봐. 그래서 무슨 뜻이었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고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종이다. 오래된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시키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조금 더 생각해봐. 어떤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뭘 동원시킨다?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을 동원시켰냐? 아니면 오래된 방식을 동원시켰냐? 이걸 영역으로 해석하던 방식으로 해석하는 다 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선생님 말 따라해봐.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합니까? 뭘 동원시켰다고? 오래된 방식을 동원시킨 거야.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할까요? 지금 설명할까요? 근데 어쨌든 내가 니네한테 왜 첫 번째 문장을 꼼꼼히 읽으라고 강조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처럼요. 니네가 독해에 어느 정도 고수가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소위 말 따라해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빈칸이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니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뭐라고 한다고요? 논점 일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주제랑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죠. 이 글이랑 상관없는, 이 글의 주제랑 상관없는 문장은 이 글에 실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소위 말 논리적입니까?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빈칸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독해의 내공이 좀 많이 있어야죠.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어쨌든 그걸 연습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좀 더 읽어보자. 난 뭐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 읽어보자. 시작. Writing, arithmetic, science all are recent inventions. arithmetic 하면은 이게 산수나 수학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또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 줄게. 너네가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앞에 봐봐. writing 이해했고 science는 이해했는데 arithmetic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선생님 말 따라해봐. 당황하지 말지어다.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 개 이상의 예시가 나와 있거든. 그 두 개 이상의 예시들은 다 같은 의미다. 그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돼. 하나만. 아니 writing이 무슨 뜻인 줄 알잖아. 사이언스가 무슨 뜻인 줄 알잖아. 그럼 arithmetic도 다 그 같은 선생의 의미인 거야. 아무래도 아는 단어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게 금상첨화, 더 유리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외워놔도 수능 시험날 모르는 단어 반드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그 모르는 단어를 앞뒤 내용을 통해서 유추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그랬잖아. 지금 유추한 거야. 해석해봐. 시작. 쓰기, 수학, 과학은 all are recent inventions.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옛 것이야? 아니면 예전에 발명된 거야? 아니면 최근에 발명된 발명품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빈칸 문제, 이게 지금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는 통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야, 여기 봐봐. 선생님 진짜요? 아니 수학 제가 볼 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이라는 과학 얼마나 오래됐어요? 맞아? 그 다음 인간이 글을 쓴다는 거 쓰기? writing?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recent inventions?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해? 지금 내 주장이야? 필자의 주장이야? 필자 주장이야? 뭐 선생님 주장이라면 뭐 아이 선생님 거짓말 말도 안 돼 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주장이야? 이걸 이해 못했다면 네 머리가 문제인 거지 필자가 이 사실 팩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네 이 고정관념이나 어떤 통념을 깨야 돼. 내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 종종 독해 수업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문명화된 게 얼마 안 됐다.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한번 물어볼게. 얼마나 인간이 원시적이었냐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인간끼리 나는 네 주인이고 너는 나의 노예야. 그래서 한 인간을 평생 노예 부려먹듯이 종처럼 부려먹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봐. 이거 너무나도 원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되게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행위입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 안 됐어요. 몇백 년까지 얘기해야 되나? 지금도 있잖아. 아니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지금 이제서는 없어지려고 막 노력하고 있대. 인도에서. 그게 쉽진 않겠지만. 왜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밑에 층 때문에 쉽지 않을까요? 위에 기득권층, 권력층 때문에 쉽지 않을까요? 그 자기의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인도의 신분 제도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잖아. 너무 원시적인 제도잖아. 맞아? 벌써 없어졌어야 돼. 그다음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은 원시적이었다. 이 원시적이었던 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명이 된 게 얼마 안 됐다. 예를 들면. 소위 말 따라해봐. 여성 투표 참정권. 한번 생각해봐. 여성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 대통령을 뽑는데 투표로 참여하는 거, 이게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권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여학생도 있는데 깜짝 놀랄 얘기지.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이야 진짜. 이해했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들, 이런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은 이런 지식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굉장히 오래됐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고정관념 깼어? 얼마 안 됐어? 제대로 된 지식 상식으로 알아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지금 독해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밑에 보지 말고. 그거 연습하라고 그랬지 내가. 필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 소위 말 따라해봐. 뭐 순서는 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쓰기, 수학, 과학. 요 실판 필기 중에 뭐니? 새로운 문화적 도구죠. 얼마 안 됐죠? Recent inventions. 맞습니까? 근데 그럼 그 새로운 문화적 도구에 인간이 비교적 얘는 최근의 발명품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 최근의 발명품들에 이렇게 적응하고 진화하기가 시간이 충분했을까요? 충분치 않았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 읽어봐. 시작. Our brains did not have enough time to evolve for that. 맞습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해석해봐. 시작. 우리의 뇌가 그것들을 위해 for them. 이 them이 가리킨 게 뭐야? 얘기해봐. 열거해봐. 시작. Writing, arithmetic, and science를 위해 진화할 시간이 충분했어? 충분치 않았어? 않았어. 왜? 이유 얘기해봐. 왜? 이게 비교적 최근 발명품이거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따끈따끈한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어? 충분히 없었어? 없었어? 뭐? 야, 내 진짜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야, 벗 앞에 게 중요하니 뒤에 게 중요하니? 그러니까 진화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가 이거에 진짜 주제야? 아니면 벗 뒤에가 주제야? 뒤에. 확인해봐.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빈칸은 아무데나 뚫지 않지. 그래서 벗 앞에 빈칸이 뚫려있어, 벗 뒤에 빈칸이 뚫려있어. 그거 확인하고. 뒤에 읽어봐. But I, 다시 시작. But I reason that they were made possible because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novel ways. 해석해봐. 필자는 reason하면 뭐야? that 이하를 추론한다. 맞아? 이 reason이라는 단어는 따라해봐. 앞에 있는 원인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라고 추정한다. 이게 reason이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따라해봐. 수능 지문에서. 아마 뭐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추론해요.
이런 추측성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어? 100% sure. 기억납니까? 100% 확신에 찬 표현이야. 필자는 확신하는 거야. 다만 표현만 겸손하게 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건 나는 이렇게 읽어내. 너네도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필자는 확신해. 뭐라고 확신해? They, 여기서 they 가리키는 거 뭐야? 그 쓰기나 별별 얘기 안 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새로운, 맞아? 문화적 도구들은 made possible, 뭐야? 가능하게 되었으리라고 추정한다. 추론한다. 맞아? 왜? 이유가 뭔데? Because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우리의 오래된 영역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 새로운 방식.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데 좋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거야. 생각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고민해봐. 이거 봐. 야. 우리는 그런 비교적 recent inventions,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문화적 도구들의 그런 문화적 신상이지 말하자면 맞아. 신상품. 따끈따끈한.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old areas를 통해서. 아직도 이해 안 됐지? 이해시켜줄게. 야, 한번 봐라. 이 지문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마존이안, 이거 나오지, 아마존이안. 아마존 사람들. 맞아? 기억이 틀린, 맞지 않나? 어쨌든. 아마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최초의 원시인들, 우리 조상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막 엄청 놀라. 거기다 만약에 전화벨 소리 울리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 그런 거 영화에서 소재거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들은 왜 새로운 문화적 도구, new cultural inventions, tools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할까요? old areas가 없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 한 가지 더 얘기 들어줄게. 근데 우리 21세기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 참고로 소위 어렸을 때, 이런 거 니네랑 나랑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소위 어렸을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없었어도 만약에 그 소위 어렸을 때 시절에, 소위 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인터넷이. 중고등학교 때. 그때 누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스마트폰을 만약에 나한테 딱 보여줘요. 근데 참고로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PC라는 걸 사용해봤다고 쳐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물론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겠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사진도 찍히고 이거 뭐 진짜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당황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적응하겠죠. 맞아? 다시 한번 차이가 뭐냐? 차이점이? 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호모사피엔스, 나는 어떤 차이점으로 걔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스마트폰에 빨리, 새로운 문화적 도구에 빨리 진화하고 적응하게 됐습니까?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걔네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과거의 경험, PC라는 선 지식이 있었죠. 맞아? 다 얘기한 건데? 내가 아까 니네한테 뭐라고 그랬니? 이 글이랑 내가 아까 니네한테 했던 얘기랑 내가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한 거야 그랬잖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봐. 야, 너 봐봐. 니네가 나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 너 만약에 봐봐. 니네가 소위 말 따라해봐. A는 B다. 내가 오늘 딱 그 한 가지만 가르쳐줬어. 그래서 네가 뭐라고 할까? 한번 소위 말 따라해봐. 사과, 배, 포도, 딸기 했다. 필자가 어떤 그 글의 주제나 어떤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줬던 구체적 사례들이, 따라해봐. 첫 번째 문장에 사과라고 했다. 두 번째 문장에 배라고 했다. 그 다음 포도, 딸기라고 했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과일이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딱 그 한 가지 지식, 사과, 배, 포도, 딸기 하면 그걸 함축적인 개념, 포괄적 개념으로 과일이라는 개념을 묶어내면 되는구나. 딱 그것만 니네가 배우고 간다 쳐봐. 이해했어? 그럼 사실은 니네는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야, 너희 생각, 야, 사과, 배, 포도, 딸기는 하나의 과일의 개념이다. 그거 한 가지 지식 배우러 여기 앉아있어요? 야, 그런 유치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업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어요? 이 비싼 수강료를 내가면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사과, 배, 포도, 딸기를 하나의 포괄적 개념인 과일로 묶어내는 게
수능 독해에 있어서 별로 안 중요한 지식이라고? 내가 20년 동안 깨달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해했어? 차이점이 뭐야? 얘기해봐. 인간이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나 선지식이 있잖아. 기존의 지식이 만약에 없다면, 맞아? 내가 지금 얘기한 기존의 지식이 뭐야? 사과, 배, 포도, 딸기를 과일의 개념으로 묶어내는 거. 맞아? 그걸 가르쳐준 이유가 뭐야? 앞으로 니네들이 경험하게 될, 니네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새로운 많은 수능 독해 지문들은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해했어? 사과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로 배라고 했어. 그 다음 문장에서 포도, 딸기라고 했어. 그럼 이걸 쭉 생각해보고, 이 네 개의 구체적 사례들을 하나의 일반적 개념, 일반화시켜보면 큰 틀의 과일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구나 를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독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식, 혹은 이게 이제 니네한테 하나의 선 지식이 된 거지. 맞아? 하나의 기존 지식이 된 거지. 이 기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사과, 배, 포도, 딸기는 하나의 과일의 개념이다. 그 딸랑 한 가지 지식 배우려고 여기 다니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야, 원시인들은 하지 못했는데 왜 선생님도 이제 내가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때였다면은 스마트폰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근데 걔네에 비해서 왜 선생님은 빨리 적응할까? 좀 더 빨리? 아무래도 선생님 아무리 없었어도 그때는 그 모토로라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그 휴대폰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원시인과 다르게 그 스마트폰에서 벨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호들갑 떨고 놀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해했냐고. 밑에 보지 마시고. 빈칸이 뭐였죠? 시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봐. 시작.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human beings. 우리 인간은 아주 탁월해. 어떤 면에서 특히 제일 탁월한 동물이야. 종이야. 뭐야?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것들을 동원시키는 것. 새로운 문화적 문물을 이해하는 거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 맞아? 오래된 영역들을, 선지식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야. 사실은 잘 생각해봐. 사실은 이 한 가지 능력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능력 하나 때문에 지구상의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를 정복한 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 능력이 없어. 이제 이거를 쓴 필자가 뭘 얘기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거죠.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새로운 문물을 만나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어. 맞아? 왜? 뭘 통해서? 기존의 선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선생님 말 따라해봐. 수능 지문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배경지식. 자, 이거 봐.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올해와 내년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수능 예상 문제를 얘기해 줄게. 수능 예상 배경지식을 얘기해 줄게. 반드시 나올 거야. 따라해봐. 맨 땅에 헤딩은 없다. 반드시 나와. 그러나 여러 번 강조했었어. 따라해봐. 맨 땅에 헤딩은 없다. 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하는 거지. 맞아? 다시. 너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까? 야, 솔직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게 2019학년도 오답률 1위 뭐 빈칸 문제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는 거. 이제 가끔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무식하네.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꼼꼼히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무슨 우리 학교 시험법이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얘랑 똑같은 내용이 지문이 수능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이건 좀 오반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아예 이렇게 생각해. 아예 공부라는 걸 하지 마, 앞으로. 맞아? 야, 너 그 수학 선생님이랑 수학 학원에서 수학 한 문제를 그렇게 막 정성껏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똑같이 나오냐? 숫자는 안 바뀌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고. 이해했어? 우리 지금 다시 야, 이 지문을 꼼꼼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모빌라이즈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 니네가 보는 올해나 내년 수능 시험에 똑같이 빈칸에 나오고 문제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야? 뭐야? 얘기해봐. 그럼 이유가 뭔데?
아니, 분명히 다른 내용이 나올 건데 이걸 그렇게 꼼꼼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 우리 독해 실력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얘기는. 이유가 뭐야? 이 한 지문을 통해서 독해에 대한 선지식을 쌓는 거죠. 맞아? 독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야 비록 새로운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등장해도 거기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지금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한 거잖아. 이게 이 글의 주제고 이 글의 빈칸이었잖아. 필기해보세요. 자, 이거는 진짜 와우야, 와우. 나는 수능 빈칸 킬러 문항에서 이렇게 고난도 지문에서 와우가 없었던 적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줄게. 선생님 말 따라해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와우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기억해. 절대로 수능 등급은 오르지 않을 거야. 와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이해했다는 거지. 대충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킬러 문항이 있나요? 절대 없죠. 킬러 문항을 출제자가 출제하는 의도는 그냥 단순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야? 원어민이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타일러도 이해 못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어떤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영어 실력만? 영어 실력에다가 플러스 근본적인 사고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걸 반드시 길러야 되는 거야. 이게 영어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능 독해가. 확장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빈칸의 어떤 부분이랑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재진술, 동어 반복, 즉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모빌라이즈. 그 다음 functionality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떤 의미와 사실은 같은 의미야? Our old areas. 그럼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Its ability to expand는 can mobilize랑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its functionality는 our old areas랑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시고. 그러면 in novel ways는 색깔 볼펜으로 밑줄 한번 쳐주세요. 다른 색깔 펜으로. 얘랑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recent inventions 혹은 writing, arithmetic, science 전부 다죠. 우리가 아직 4번, 5번 그 밑에 있는 문장들 안 읽었지만 1번, 2번 문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3번 문장에 대한 힌트, 빈칸에 대한 힌트 단서를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놓쳐가면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네가 킬러 문항을 못 맞추는 거야. 4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When we learn to read, we recycle a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 known as the visual word form area, enabling us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 and connect them to language areas. 해석해봐.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얘기해봐. 야, 이건 그냥 단순한 to read의 의미야? 아, 그냥 읽는 거구나? 뭐니? 이 얘기가 뭐니? New inventions, recent inventions.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진화할 때, 맞아? 우리는 뭐 한다? We recycle.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recycle은 사실상 뭘 의미하는, 그러니까 표현은 달랐지만 사실상 뭘 의미하는 겁니까? mobilize. 아유, 똑똑해. mobilize. 그럼 같은 색깔 펜으로 한 번만 쳐야지 또.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해했습니까? 동원시키는 거지. 어떤 와 이렇게 생각해봐. 사실은 니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니네 수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수학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아리스메틱이 중요하니 안 중요해? 매스메틱스가 중요하죠. 그럼 이제 만약에 네가 근데 고3 됐어. 근데 수학을 잘 못해. 그럼 진짜 뭐 됐지? 맞아? 잘해야지. 지금 급하지. 그럼 뭘 총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빌라이즈가 그런 뜻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시에 그런 정말 비급한 상황에 급하게 뭘 동원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이해한 거야 이제? 뭘 재활용한다. A specific region of our visual system 하면 뭐야?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우리는 재활용하는데, known as visual word form area, 어떤 시각 단어 형태 영역이라고 알려진
우리의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specific reason을 재활용한다. 그것은 따라해봐. enable A to B. A가 B하게끔 가능케 만들다. 그럼 해석해봐. 우리가 enabling us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은 뭐야? recognize 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지. 뭐를? strings of letters. 따라해봐. a series of letters. a series of은 뭐야? 일련의 문자들이지. 그거랑 string 하면 원래 무슨 뜻이야? 실이라는 뜻이잖아. 실로 쭉 문자를 꿰맨 거야. 그래서 따라해봐. strings of letters. a series of letters. 딱 같은 말이야. 일련의 문자들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지금 이 일련의 문자들이라는 얘기는 왜 나온 거냐?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어? When we learn to read 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 우리가 읽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읽을 수 있냐고. 그 다음 connect them.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즉 connect 앞에는 뭐가 생략되는 거야? enabling us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병렬 구조잖아. 따라해봐. enabling us to recognize, enabling us to connect. 그렇게 해석해야지. 해석 다시 해봐. enabling부터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일련의 문자들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일련의 문자들을 connect them, 연결시켜준다. 뭐라? to language areas는 뭐야? 언어 영역에. 다시 잘 생각해봐. 이 말에 뭘 의미하는지. 특정 영역을 재활용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가능케, 뭘 enabling 하게 만들어줘. 그걸로 인해서 일련의 문자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자들을, 일련의 문자들을 연결하게 해주는 거야. 뭐로? 언어 영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읽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정리해봐. 야, 이 글은 뭐 언어 영역에 관한 글이야? 아니면 뭐 글쓰기에 관한 글, 글 읽기에 관한 글이야? 이 말을 왜 한 거야? 이 말을 왜 한 거야? 비칸 읽어봐. 시작.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novel ways. 이 한마디 하려고 이 사례를 들어준 거잖아. 글 읽기에 대한 사례를. 그럼 그걸 매치시켜봐. 여기서 language areas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Our old areas.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글을 읽기를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렸을 때 네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이거 봐, 야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배운 거잖아, 언어를. 이런 기존의 지식들을 통해서 그 언어 영역에 매치시킨 거잖아. 새로운 문자, 눈으로 보는 새로운 문자를. 그럼 봐봐. recycle이 can mobilize랑 같은 색깔 펜으로 형광펜으로 정리하면 되고, our old areas가 language areas랑 같은 의미였다. 반복된 표현이었다. 그럼 보면은 거의 한 문장도 빠짐없이 빈칸에 대한 힌트 단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생각하면서 5번 문장 읽어봐. 시작. Likewise, when we learn Arabic numerals, we build a circuit to quickly convert those shapes into quantities, a fast connection from bilateral visual areas to the parietal quantity area. Likewise, 박수 해봐. In the same way랑 같은 말이야. In the same way. 혹은 similarly. 그와 비슷하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5번 문장에는 앞에 4번 문장과 다르게 어떤 역적 관계가 등장하는 거냐? 아니면 4번 문장이나 5번 문장이나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의미냐? 다 같은 의미지. 그게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가 4번 문장까지 이해했다면 5번 문장부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 글의 주제는 우리 다 파악했잖아.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5번 문장부터는 아예 4번 문장부터는 아예 안 읽어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해석 실력과 독해 실력을 기르기 위해 수업하는 거니까 다 읽어보자. 게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아라비아 숫자가 뭐 1, 2, 3, 4, 5지? 그게 Arabic numerals라고 그래. 따라해봐. Arabic numerals. 머릿속에 1, 2, 3, 4, 5를 떠올리고 따라해봐. Arabic numerals.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we build. 야,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Arabic numerals도 결국은 뭐냐? recent inventions. 쭉 봐봐. 결국은 2번 문장에서 나왔던 recent inventions에 대한 사례를 계속 들어주고 있잖아. 근데 글의 순서를 봐라.
4번 문장은 뭐야? 2번 문장에서 writing이지. 네. 5번 문장은 뭐냐? 2번 문장에서 arithmetic이지. 이 기가 막힌 글의 순서를 보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착각들 하지 마. 니네가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네 하는 거지. 니네가 선생님 도움 없이 해석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다고. 수능 지문은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의 글이구나. 근데 이게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만 진짜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집에서도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 대충 읽으라고 정말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라고. 정말 꼼꼼히 분석하고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해석해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we build a circuit 한 뭐야? 우리는 어떤 회로를 만드는 거야. 어떤 회로? To quickly convert 동그라미씩 into 동그라미씩 convert A into B 하면 A를 B로 변환시키는 거지. 전환시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사례로 니네 왜 그 스포츠카 중에 그 지붕 열렸다 말았다 하는 거 있잖아. 그 컨버터블 카라고 그랬잖아 내가. 맞아? 형태를 변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hose shapes 한 뭐야? 그러한 모양들을. 그래서 그러한 모양이 뭔데? Arabic numerals지. 그것들을 convert 변환시키는 거야. 뭐로? into quantities 한 뭐야? 수량으로, 양으로 변환시키는 회로를 만드는데. 이게 봐. 여기서 convert는 결국은 뭐랑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can mobilize. 그다음 그 뒤에 뭐라고 했지? quantities는 뭐야? Our old areas. 또 다시 한번 정리할게. Arabic numerals는 뭐냐? Recent inventions의 같은 의미지. Convert는 뭐랑 같은 의미라고? Mobilize. 그 다음에 a circuit은 뭐 어떤 의미라고? Quantities나 a circuit이나 사실 이거 다 뭐야? 다 그냥 old areas랑 같은 의미라고 봐도 돼. 그 다음 a fast connection은 뭐야?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해석했어? 앞에 그 대시 표현이 있지, 하이픈이 있지. 여기서 따라해봐. That is to say. 여기서 하이픈이나 대시는 that is to say 의미로 이해하면 돼.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인 즉슨 fast connection은 뭐야? 빨리 연결하는 거지. 여기 봐. 뭐랑 뭐를? 숫자랑 수량으로, 양으로. 아니 한 개의 사과가 얼마만큼인지 10개의 사과가 얼마만큼인지 양쪽으로 확 들어오잖아. 뭐로부터? From bilateral 하면 아까 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양쪽 visual areas는 뭐야? 시각 영역을 to the parietal quantity area. quantity area 하면은 수량 영역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 parietal. 여기 봐봐. 우리 뇌를 회부해 보면요. 여기가 frontal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parietal이고 정수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양 옆을 해부학 전문 용어로 temporal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parietal 하면 여기 정수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봐. 그러면 정수리 부분에 우리 뇌의 그 정수리 부분에 있는 수량 영역과 quantity area와 뭐를 빠르게 연결해 버리는 거야. 양쪽에 있는 시각 영역을 우리 뇌 속에 그 수량 영역을 담당하는 정수리 부분에 있는 뇌와 빠르게 연결해 버리는 것이다. 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fast connection은 뭐랑 같은 색깔 펜으로 또 현감을 칠 거야? 이것도 mobilize지. 이것도 동원시키는 거지. 빠르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처음 보게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야. 자, 6번 문장 읽어봐. 시작. Even an invention as elementary as finger counting changes our cognitive abilities dramatically. 해석해봐. 심지어 기본적인 발명품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면 발명조차도 뭐와 같은 as finger counting은 뭐야? 손가락으로 1, 2, 3, 4 이렇게 세는 거와 같은 기본적인 발명조차도 changes 변화시켰다. 뭐를? Our cognitive abilities가 뭐야? 우리의 인지 능력, 인식 능력을 어떻게?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changes랑 dramatically랑 한꺼번에 적어요. 이 두 가지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can mobilize야.
7번 문장 읽어보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설명하다 이거 아까 살짝 언급했었잖아. 읽어봐. 시작. Amazonian people who have not invented counting are unable to make exact calculations as simple as say 6 minus 2. 해석해봐. 아마존 사람들은 아마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have not invented counting 한 뭐야? 그렇지. 세는 것을 발명하지 않는 아마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숫자를 셀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헤아리기고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거지. 맞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are unable to 뭐야? 할 수 없다. 뭐를? make exact calculation 하는 사람 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뭐를? 6 빼기 2 같은 정확한 계산조차 할 수 없다. 얘기해봐. 왜? 아마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는지 보자. 야, 아마존 사람한테는 뭐가 없냐? all there is가 없지. 기존의 지식, 선지식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기본적인 계산조차 안 되는 거지. 야, 네가 왜 해석이 잘 안 되는 줄 알아? 야, 네가 왜 널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네가 깨달으라고. 왜 네가 독해 문제만 풀면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독해에 대한 선지식이 없죠. 독해에 대한 선지식이 뭐 따라해봐. 기존 지식, 기본적인 지식. 평상시에 단어 열심히 안 외우고, 평상시에 해석 연습 열심히 안 하고, 독해 문제 열심히 안 풀어보고, 이런 기본적인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질문 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질문. 이거 봐. 야, 이 질문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네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 아까 그 손흥민 선수 얘기했잖아. 네가 뭐 손흥민 선수가 너한테 축구에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닉, 스킬을 몇 가지 가르쳐줬어. 근데 이게 바로 적용돼? 안 된다. 왜 안 돼? 너는 그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초 체력이라든가 축구의 기본기가 탄탄한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잖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기억해. 수능 지문은 꼭 이런 지문이 나와.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올해나 내년 수능 지문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배경식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문을 꼼꼼히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따라가. 수능 시험은 원래는 시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는 시험 범위가 없어. 근데 진짜 없어? 이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없는 것 같지만 있기도 한 거야. 왜 기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야 돼. 기존의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형태, 이와 비슷한 패턴의 수능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8번 문장 읽고 끝낼게. 읽어봐. 시작. This cultural recycling implies that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human brain results from a complex mixture of biological and cultural constraints. 자, 이런 문화적 재활용은 그럼 cultural recycling can mobilize랑 같은 펜으로 형광펜 쳐야죠. 이런 문화적 재활용은 implies that 이하를 암시합니다. 의미합니다. 따라해봐. imply. 이거 수능에 엄청 자주 나오는 빈출어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지. 따라 imply. 암시하다.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 따라해봐. 의미하다. 함축하다. 이 생각이 따라 암시하다, 함축하다, 의미하다. imply. 암시하다, 함축하다, 의미하다. imply. 따라해봐. 함축, 암시, 의미, implication, imply. 암시하다, 함축하다. 워낙 자주 나오는 빈출어 이래서 내가 좀 강조했고 해석해봐. 이것은 문화적 재활용, 이러한 문화적 재활용은 대비아를 의미합니다. 어떤 걸 의미해?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human brain, 인간 두뇌의 기능적 구조가 results from 이하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자, results from을 좀 붙여봐. 앞의 결과는 from 이하의 원인으로부터 생겨나다. 앞의 결과는 from 이하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거 설명한 김에 그 위에다가 맛 화살 표시하고, 그러니까 반대말 표시하고, results in이라고 써봐. result in. result이라 하지 말고 원형으로 정리하자. result in. 그러니까 from이 아니라 in이야.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 따라해봐.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 이거 순서가 바뀌어. 아까 from은 어땠어? 앞에가 결과였고 뒤에가 원인. 자, 이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 일단 정리해주고 얘기해줄게. results in은 앞에 원인이야. 그 다음에 뒤에가 결과야. 일단 정리하고.
자, 이걸 헷갈리지 않을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않는 방법이 from은 무슨 뜻이야? 몸으로부터지. 야, 앞에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어졌다. 이해했어? 근데 result E는 어떤 뜻이라고?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원인은 뒤에 있는 결과를 초래시키다 이런 뜻이 된 거지. 그럼 제대로 해석해봐. 뭐야? 앞에 인간 두뇌의 기능적 구조가 이런 하나의 결과가 문화적 계활용이나 이런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어진 거야? 컴플렉스 믹스처럼 뭐야? 복잡한 혼합물로부터 생긴 거지. 뭐의 복잡한 혼합물? 그게 뭐 생물학적이든 문화적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의 복잡한 혼합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복잡한 혼합물, 형광펜 A complex mixture에 대한 거 붙여봐. 어렵지만 여기서 복잡한 혼합물이라는 말도 결국은 뭐랑 같은 의미다? Old areas랑 같은 의미가 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인해서 뭐 덕택에 우리가 모빌라이즈 할 수 있고 리사이클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Old areas, 선지식,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